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구독자분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영상 올리면서 디지털 달러가 나와가지고 빨리 상용화가 되어야지 기축통화로서의 그 달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일이 터졌네요. 이달 초에 세계 7대 석유 메이저 한 곳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서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팔았는데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원유 시장에서 페트로달러, 그 석유 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P는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위안화를 받고 이라크산 원유 300만 배럴을 산둥성에 있는 INE 인터내셔널 에너지 익스체인지 시설에 이달 초에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5대 에너지 거래 업체 중 하나인 머큐리아도 다음 달부터 두 달간 INE에 원유 300만 배럴을 거래하고 이를 또 위안화로 결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국이 이제 계속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압박을 인해 가지고 동맹국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7년에 미국 경제조사국 NBER, 엠버라 그러죠. 거기에 연구 논문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달러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우방들은 외환 보유고를 유로화, 엔화 또는 위안화로 대체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갖게 되었는지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4년 전까지는 세계 통화의 기준은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 이제 치르는 동안에 이제 계속 그 전쟁 자금이 필요했죠. 영국은.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을 또 팔고 이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70% 정도의 이제 금을 보유하게 되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막강한 이제 해군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방들을 도울 테니까 달러를 이용해서 너네들 뭐든지 다 계산을 해라. 기축통화의 이제 시대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도 이제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많이 또 전쟁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불안하게 여긴 거죠. 미국 보니까 돈 계속 막 찍어내고 있고, 그래서 니네 달러 줄 테니까 다시 금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닉슨 대통령이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달러 들어가지고 나도 달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닉슨 대통령이 금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닉슨 쇼크가 된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침체 국면을 맞게 되는데 진짜 럭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석유 파동으로 해서 이제 유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이제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 오일 값을, 기름 값을 달러로 매기게 되면 달러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를 이제 사우디에 보내죠. 그래서 사우디에 날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 원유 계산을 할 때 우리 달러를 쓰게끔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우디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페트로달러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석유 달러의 시대. 이후에 이제 이란에서도 테헤란 석유 선물 시장을 이제 개설하려고 하다가 악의 축으로 이제 명명돼서 미국 금융 제재를 받게 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큽니다. 여기가 유전이. 근데 석유 결제 대금을 얘기를 하죠.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가 아닌 모든 통화를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대통 당하게 되죠, 미국한테.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미국이 이란과 이제 포괄적 핵 협상을 파기했죠. 미국하고 이제 이란하고 멀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원유 지불 시에 달러를 이제 기피할 거다라는 조사가 엠버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조사국에. 근데 이거를 이제 미리 예견한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또 텍사스에 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일부러 중국에서 계속 원유를 사다 썼죠. 이것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우리 원유가 있으니까 중동에서 원유 쓰지 말고 우리나라 미국 원유를 쓰라고 막 계속 밖에다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동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어제까지는 제일 단골 손님이었는데 오늘은 가장 위험한 경쟁자가 된 거죠. 중국도 1993년도에 원유 선물 시장을 오픈했다가 이제 미국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제 1년 만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2018년에 중국이 이제 또 원유 선물 시장을 다시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틀리게 되는 거죠. 이제 위안화 가치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통화가 그 내수 그 이제 통화의 가치가 이제 일부러 낮추거나 이건 뭐 이제 환율 전쟁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보통 이제 이 통화의 가치가 낮게 책정이 되면 수출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원래는 중국이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위안화가 점점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를 내수 위주로 이제 돌리고 이제 수입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딱 벌어진 거죠. 사실은 너무 위안화가 너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BP 입장에서도 당연히 위안화를 받는 게 무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가 더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도 경상수지가 흑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달러가 밖으로 막 퍼져 나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달러가 많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최근에는 계속 미국 내에서만 달러가 많았죠. 계속 막 돈이 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전문가들의 예견으로는 2030년 정도에는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가 없어지고 위안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죠. 저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안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이제 더 빨라지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중국 내에서도 계속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그 무역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더 빨리, 왜냐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다. 왜냐면은 미국이 뭐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거의 대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가속화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중국은 둘째 치고라도 미국이 계속 동맹국들을 미국의 이제 신뢰 찾는 거를 위해서 계속 안 좋게 대우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을 지금까지 계속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전부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동맹국들 안보를 통해서 좀 외교적 신뢰를 쌓으면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